안녕하세요.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절세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세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법인세율이 인하됩니다. 과세표준 5억 원 이하일 때는요, 10%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다면 11%가 되겠네요. 대상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기업은 20%를 적용합니다. 물론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22%가 되겠고요. 과세표준 5억 원에서 200억 원 이하일 때는요. 20%, 토탈 22%가 되겠죠. 그 다음에 2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요. 22%, 토탈 24.2%다 보니까요. 그 기존의 27.5%보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2월 결손금에 대해서 매년 공제를 해주는데요. 그것이 한도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한도 없이 100% 해줬거든요. 그 기존에는 60%까지만 공제를 해줬는데요. 이제부터는요, 80%까지 공제 한도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스톡 옵션 비과세 한도도 늘렸습니다. 기존에는 연간 5천만 원이었는데요. 연간 2억 원으로 늘리고 누적 한도도 5억 원까지로 늘렸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해서요. 금융투자 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있는데 이것을 내년도부터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사실은 2025년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주주 요건도 완화시켰습니다. 기존에는요, 지분율 조건 내지는 보유 금액으로 대주주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지분율 조건은 삭제시켰습니다. 기존에는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면 대주주였죠. 그 다음에 보유 계약은요, 기존에 10억 원 이상인데 이제는 100억 원 이상만 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 보유한 주식만 합산합니다. 기존에는 본인 및 기타 주주까지 합산시켰거든요. 굉장히 불합리했죠. 그리고요, 대주주라는 말을 바꿨습니다. 고액주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도 변경됩니다. 기존에는요, 2022년도에는 코스피에서의 증권거래세는 0.08%를 적용하고, 농특세 0.15%, 코스닥은 0.23% 적용하고요. 2023년도부터는요, 코스피에서는 0%, 농특세만 0.15%, 그 다음에 코스닥은 0.15%를 적용하기로 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뀌었죠. 자, 2022년도에는요, 그대로고요. 2023년도부터 2024년도에는요. 코스피는 0.05%, 농투세는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은 0.2%, 2025년도부터 코스피에서는 0%를 적용합니다. 농투세는 그대로고요. 코스닥은 0.15%로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 과세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대상은요,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를 부과하고요. 과세 방법은 1인당 연간 250만 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다음에 20%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기로 했습니다. 토탈 22%가 되겠죠? 이것이 2023년도부터 과세하기로 했는데 2025년도부터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득세 과표 구간이 조정됐습니다. 소폭으로 변경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일 땐 6%고요. 10억 원 초과일 땐 45%, 토탈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친다면 6.6%에서 49.5%의 엄청난 소득세를 부과했는데요. 이 중에서 과표 구간이 낮은 사람들만 소폭으로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1400만 원 이하일 때 6%, 그 다음에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일 때 15%, 그 다음에 5천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일 때 24%를 적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 세액공제도요.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그 다음에 1억 2천만 원 이하일 때 66만 원에서 50만 원을 공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신설로 총급여 1억 2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요. 더 낮게 50만 원에서 20만 원만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식대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월 10만 원인데요. 20만 원으로 100% 뛰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녀 세액공제 연령 조정이 있습니다. 자녀 1인당 15만 원, 셋째부터는 30만 원씩 세액공제를 해주는데요. 공제 연령을 만 8세로 8세 이상으로 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만 7세 이상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2022년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6세 이하에서 만 7세 이하로 확대되는 점을 반영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장려금과 관련돼서 대상자의 재산 여건이 좀 완화됐죠.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재산 합계액이 기존에는 2억 원 미만이었는데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50%밖에 못 받았는데요. 이제는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요, 근로장려금하고 자녀장려금이 소폭 인상됐는데 이것은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관련된 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요, 700만 원, 그 다음에 연금저축은 300이나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줬습니다만 이것이요, 900만 원까지 해줍니다.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해주고요. 단순화시켰습니다. 총급여액이나 종합소득금액이요, 5,500만 원 이하이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이거나 아니면 초과된다 하더라도 그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 그 다음에 그 퇴직연금까지 포함해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요,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종합과세를 당하게 돼 있었는데요. 이것을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로 선택해서 납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악의 세금인 종합부동산세율에 대해서 매스를 가했습니다. 기존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요. 1주택이거나 일반 2주택 이하인 경우에는요. 세부담 상한액이 150%고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일 때 0.6%부터 시작해서 94억 원 초과할 때 3.0%, 농특세까지 포함한다면요. 0.72%에서 3.6%까지 부과했거든요. 그 다음에 중과세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3주택이거나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요. 세부담 상한액이 2배로 뜁니다. 30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3억 원 이하일 때는 1.2%고요. 그 다음에 94억 원 초과일 때는 무려 6%입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농투세 20%까지 하신다면요. 최저 1.42%에서 7.2%까지 엄청난 세금을 뗐는데 이것을 단일화 시켰습니다. 그래서요. 중과세율을 없애고요.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일 때는 0.5%, 그 다음에 94억 원 초과일 때는 3%가 아니라 2.7%로 하고 세부담 상한액도요. 주택이 많은 경우라 할지라도 150%로 경감시켰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부세 관련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공제액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종부세 기본공제를요,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50% 뛰었고요.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는요, 기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시적으로 2022년도에는요, 14억 원을 공제해 준다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종부세에 대해서 납입 유예도 해주거든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고령자 장기 보유자의 종부세 납입 유예를 해주는데요. 대상은 1세대 1주택자이고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그 다음에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7천만 원, 종합소득은 6천만 원 이하이고 그 다음에 해당 연도 주택분 종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납부 특례로 납세 담보를 제공 시 상속이나 증여나 양도 시점까지 주택분에 대한 종부세를 납부 유예시켜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종부세 관련돼서 기타 특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거나 상속주택을 하나 받거나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기존 주택이 있는데 지방 저가주택이 있는 경우에 특례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일시적 2주택은요.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 경우에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상속주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이고요. 다만 저가주택 같은 경우에 공시가격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이고요. 그 다음에 상속주택 같은 경우에 소액 지분, 상속주택 지분이 40% 이하인 경우에는 기간의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특례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방 저가 주택인 경우에는요.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저가 주택을 함께 보유했다. 그러면요. 지방 저가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공시가격 3억 원 이하고요.
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 광역시에 소속된 군, 읍, 면 지역 제외가 아닌 지역의 소재주택을 바로 저가주택이라고 말하고 특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에 주택수에서 제외되고요. 과세표준에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절차나 사후관리 요건 등은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지정 문화재 관련 사항입니다. 이곳이요, 기존에는 비과세 적용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양도소득세 2월과세 기간이 연장됩니다. 기존에는요,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2월과세를 적용했는데 이제는 10년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부터 적용하죠. 2월과세가 무엇이냐? 그것은요, 배우자 및 직계 좀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의 재산, 예를 들어서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아니면 회원권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증여받고 나서 일정 기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요, 수증자한테 양도세를 과세한다. 그리고요,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하고, 그 다음에 최초 증여자가 취득한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5년 이내 양도시였는데요, 10년 이내 양도시로 바뀝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 그 중에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양도하는 경우거든요. 그럴 경우에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자에게 양도세를 과세한다.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 다음은요, 세무조사와 관련돼서 과태료가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세무공무원 질문에 대해 거짓 진술 또는 직무집행 거부, 기피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요, 개별세법의 질문조사권의 근거를 두고서요, 기존에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무려 5배나 띱니다. 1억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외국에서 여행하고 오면서 술을 사오는 경우 여행자 면세 한도가 좀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600달러였는데요. 800달러까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는 술 한 병 1리터 400달러 이하였는데요. 이제 두 병 2리터 400달러 이하로 늘어납니다. 그러나 담배나 향수는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담배는 200개피, 향수는 60ml 그대로고요. 이것이 적용되는 시기는요, 규칙 개정 후부터 적용합니다. 그리고요, 마찬가지로 제주도 지정 면세점의 면세 한도도 똑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시행 시기가 2023년도 4월 1일부터 바로 적용합니다. 자, 다음은 접대비가 되겠습니다. 접대비는요, 연간 기본 한도가 1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3600만 원이죠. 추가 한도가 있습니다. 수익 금액이 100억 원 이하일 때는요, 0.3%를 더 곱해줍니다. 그 다음에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일 때는요, 3천만 원 플러스 100억 원 초과분의 0.2%. 그 다음에 5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요, 1억 1000만 원 플러스 5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1%가 되겠고요. 개인 사업자는 0.03%가 되는데요. 이러한 접대비가 내용은 바뀌지 않고요. 이름만 바뀝니다. 업무 추진비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농어촌 주택이나 고양 주택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이 좀 바뀌거든요. 기존에는 2억 원 이하, 그 다음에 한억 원, 4억 원 이하일 때 농어촌 주택과 고양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고요, 한억 원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산출할 때 주택수에서 농어촌 주택하고 고양주택은 제외시킵니다. 다음은 태아공제와 관련된 상속공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태아는요, 자녀 공제도 되고 미성년자 공제도 가능합니다. 2023년도부터 가능합니다. 다음은 복권 당첨금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세 최저한이 상향 조정됩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기존에는 5만 원 이하의 복권에 당첨되면 세금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건당 200만 원 이하 비과세가 됩니다. 자, 이렇게 2022년도 세법이 개정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현명한 절세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개정안을 잘 참조하고 자신에 맞는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지금까지 2022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